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즈 육동윤입니다. 요즘 하이브리드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죠. 아무래도 기름값이 비싸진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요. 디젤 차도 효율성이 좋기로 소문나 있지만 아무래도 경유값이 요즘에 휘발유값보다 비싸졌기 때문에 가솔린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가는 게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하면은 토요타나 렉서스죠. 일찌감치부터 앞선 기술력으로 큰 재미를 보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토요타는 다른 브랜드들처럼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위기가 아무래도 전동화 가는 과정에서 하이브리드를 더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순수 전기차는 아직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가져 나온 차는 요즘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 금수저에도 PPL로 나오고 있는 렉서스 대표 SUV 모델 NX350h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준준형 크기의 NX 시리즈 모델은 2014년 출시해가지고 지금까지 디자인 변경이 크게 없었습니다. 렉서스 브랜드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 스핀들 그릴이 지속돼 와서인데요. 지금 가져 나온 이 시승차는 지난해 출시한 NX 2세대 모델입니다. 세대 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크게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 그릴과 헤드램프는 디자인이 워낙에 잘 어울려서 다른 디자인을 바꾸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릴이 아래쪽으로 좀 더 커진 모습인데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쪽 B쪽 튀어나온 부분이 좀 더 얍실하게 얇아졌습니다. 헤드램프 디자인도 변경됐습니다. 원래는 DRL 부분이 이 아래쪽에 따로 있었는데요. 이게 하나로 통합되면서 일체형으로 깔끔하게 변경됐습니다. 전반적인 인상이 세련돼진 느낌인데요. 측면 부분도 캐릭터 라인이 한층 부드러워진 모습입니다. 특히 팬더 부분은 윤곽선이 뚜렷했는데요. 지금은 그냥 볼륨감만 살아있는 심플한 모습입니다. 후면 부분도 리어램프 디자인은 크게 바뀌었지만 전체적인 윤곽이나 라인, 볼륨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실내 디자인은 외관 디자인과는 달리 개별적인 모델 체인지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브랜드에서 세대 변경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이 디자인도 ES 모델과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형 모델이죠. 하지만 NS 모델은 디스플레이는 ES 모델보다 큼지막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모니터가 14인치 모니터인데요. 지금 거의 노트북을 펴놓고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전까지 렉서스 차량에서 볼 수 있는 실내 디자인은 작은 디지털 게이지나 좀 크지 않은 센터 디스플레이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과감하게 바뀌면서 큼지막하게 요즘 트렌드에 맞게 잘 바뀌었습니다. 이전 모델에서는 주행 모드를 변경하는 게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주행 모드 변경 레버가 호불호가 갈렸었거든요. 이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용하기 불편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주행 모드 변경 레버가 아래쪽에 내려오면서 사용 편의성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아무래도 브랜드에서 주행 모드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이 차의 성격이 약간 다이나믹하다 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 차에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연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는데요. 터치식으로 스티어링 휠에서 버튼을 터치만 하더라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보여주는 거죠. 센터 페시아 디자인을 본다면은 구형 모델은 약간 기울어진 앞쪽으로 운전자 쪽으로 확 다가온 느낌의 디자인이었는데요. 지금은 이 대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약간 일직선으로 조금 살짝 멀어진 느낌입니다. 그 디자인만 놓고 본다면 구형 모델이 약간 더 마음에 든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좌석은 독일 차들과는 조금 다른 럭셔리를 표방했습니다. 소재도 고급스럽고 사용 편의성이나 실용성에서도 조금 동양 사람들에게 맞춘 느낌입니다. 여기 보시면 USB 충전 포트도 두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콘솔 박스도 핸드폰 충전기를 올려 놓을 수 있지만 이렇게 열면 안에 콘솔 박스가 숨어 있거든요. 요게 또 동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실용성이죠. 참, 여기 센터 콘솔 박스도 양쪽으로 열리는 모습이거든요. 렉서스만의 특징입니다. 차체는 작지 않습니다. 라이벌 모델들보다 휠베이스는 짧지만 실내 공간이 잘 빠져 있다는 느낌인데요. 소형 차급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뒷좌석에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패밀리 SUV로 사용하시더라도 괜찮은 공간입니다. 자, 이제 시승에 나왔습니다. 렉서스를 한번 타보신 분들이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선입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고급스럽다는 거죠, 우선. 그리고 지금 타봐도 주행 질감은 여전히 부드럽고 점잖다는 느낌이 먼저 듭니다. 확실히 독일 차들과는 다른 주행 느낌이 있는데요. 가속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승차감에서도 확실히 신경을 썼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 세대 모델부터는 플랫폼이 변경되면서 여러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플랫폼에 어울리는 엔진과 무게중심이 확실히 낮아졌다는 겁니다. 무게중심이 낮아지면서 훨씬 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렉서스의 주행 질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안정성은 확실히 더 높였다는 셈이죠. 코너링 등에서는 측면 지지가 잘 되는 시트가 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무게중심이 낮아진 게 안정성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노멀 모드나 에코 모드 등에서는 가속 느낌이 살짝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평상시 주행에서는 크게 열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 렉서스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밟아야 된다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절제된 토크 느낌이라고 할까요? 원하는 대로 가속이 되긴 하지만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달리고 싶다는 느낌을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면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티어링 무게감도 가벼워지고 달리는 느낌도 훨씬 가뿐합니다. 실내 소음은 크지 않습니다. 되게 조용한 편이고요. 차량의 성격에 맞게 실내 정수석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 측면 유리도 이중 접합 유리로 풍절음이나 그런 게 새어 들어오지 않죠. 대신 이제 노면 소음은 뭐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고요. 대신 엔진 소음이 조금 올라오는 건 있습니다. 엔진 소음은 아마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요.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엔진 소음이 거의 안 나고 차량이 가는 소음이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조금 다이내믹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랄까요? 차량이 움직인다는 것을 느끼게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엔진 소음은 일부러 들어오게끔 어느 정도 들어오게끔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불편할 정도의 엔진 소음은 아니고요. 일부러 이제 그걸 느끼게끔 만든 거죠. 주행 모드는 확실히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달라집니다. 스티어링 휠도 훨씬 가벼워지고 하체의 무게감이나 달리는 느낌이 한층 가뿐하다라고 할까요? 가뿐하게 달려나가는 느낌입니다. 전반적으로 성능은 한층 개선된 것 같지만 주행 질감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전형적인 렉서스의 세팅 자체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전세대 모델이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았다는 거죠. 재원상으로 달라진 부분을 살펴보면 일단 세대 변경 이후 이 차의 이름도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NX300H가 나왔거든요. 출력 변화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모델이 NX350H입니다. 구형 모델인 NX300H는 2.5L 가솔린 엔진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됐죠. 지금 이 모델은 2.0L 가솔린 엔진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출력은 예전에는 199마력이었는데 지금은 242마력이거든요. 거의 50마력 정도가 향상됐습니다. 그거를 느끼기에는 충분한 것 같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행 질감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는 느낄 수 있지만 부드럽게 순항하듯이 달려나가는 모습은 조금 기존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엔진이 변경된 이유는 플랫폼을 변경하면서 거기에 맞는 엔진을 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어떤 면에서든 개선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주행 질감이 바뀌지 않은 거는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올 초에 순수 전기차 모델이 합류했는데요. 짧은 주행거리와 비교적 긴 충전 시간이 단점으로 꼽혔습니다. 두 모델 디자인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전기차 모델은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더 낮은 무게중심 그리고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자랑한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렉서스 팬들이라면 전기차 모델에도 충분히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은 보조금이라든지 충전의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게 걸리는 부분들이 있죠. 반대로 변화보다는 하이브리드 모델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상태의 선택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조금 식상하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모델 라인업에서 나오는 NX450 플러스라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습니다. 그 선택지도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 모델까지 이 라인업에서는 모든 걸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선호 사양에 따라 어떤 모델을 선택하더라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는 게 이 차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모터즈의